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많은 실험을 거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실험들도 있었던 반면에 비윤리적인 끔찍한 실험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이라면 상상도 하기 힘든 끔찍한 실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요제프 맹겔레는 장교이자 나치 강제 소용소의 내과 의사였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수감자들 중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강제 노역에 동원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어차피 죽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생체 실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요제프 맹겔레는 쌍둥이에 관련된 실험을 매우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다정한 아저씨처럼 굴면서 아이들과 친분을 쌓은 뒤 이것 좀 잠깐 해볼까 라며 아이들을 직접 실험에 참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인위적으로 샴쌍둥이를 만들어 이들이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희생된 쌍둥이들만 무려 3,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반인들에게도 인간이 전기 충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실험했으며 지급되는 음식에 독을 묻혀 먹이는 등 끔찍한 실험들만 골라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 수감자가 아이를 낳게 되자 그 아이를 데려가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얼마나 버티는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맹겔레에게 실험을 당한 실험자들은 모두 죽음을 맞았다고 하며 실험으로 사망한 사람들만 무려 4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잔인한 실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맹겔레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남미로 도주해 이름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평생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몬스터 실험은 말더드미에 대한 연구로 1939년 아이오와 대학의 교수인 웬델 존슨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실험이었는데요. 이 실험은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가 없는 22명의 고아들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실험 중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실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이들을 두 반으로 나눈 뒤 한쪽에는 말을 조금 더듬더라도 계속해서 칭찬을 해줬다고 하며 반대로 다른 쪽의 아이들에게는 원래 말을 잘하던 아이더라도 조금만 실수하면 혼을 내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칭찬을 받은 쪽의 아이들은 말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계속해서 비난을 받은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평생 말더듬이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Stuttering is when my words get stuck, like I just did. Worry about it when, like, I'm on S words, and they always get me stuck on stuff, and word with an S at the beginning. 2001년이 되자 이 실험이 언론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아이오와 대학은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고통을 견디지 못한 아이들은 자살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혐오감 프로젝트는 1971년부터 1989년까지 100인만 입대 가능했던 남아공 군대에서 이루어진 실험인데요. 당시 의사였던 오브리 레비는 동성애를 즐기는 이들에게 혐오감을 심어주고 싶어 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까지 동원해가며 게이와 레즈비언들만 입대를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동성애를 치료해준다며 성호르몬이 들어간 약들을 마구잡이로 투여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동성애를 좋아했고 이에 화가 난 레비는 강제로 성전환 수술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별을 정정해 사회로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성전환 수술이 대중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결국 고통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실험의 피해자들은 9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932년 미국 공중보건국에서는 매독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험한지를 실험해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매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고, 이에 공중보건국 관계자들은 터스키기로 향하게 됩니다. 왜 하필 터스키기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 터스키기 흑인들은 매독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알고 있었던 보건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준다며 거짓말을 했고, 이에 아무것도 몰랐던 흑인들은 그저 매독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막상 실험이 시작되자 간단한 감기약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며, 따로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혈액을 채취하는 게 전부였는데요. 이로 인해 흑인들은 점점 고통이 심해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의 희생 때문인지 1943년 매독을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의사들은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에만 집중을 했다고 하며 약 40년간 이 실험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731 부대를 만들어 여러가지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731 부대의 원래 목적은 군인들의 건강을 위해 실험을 하는 부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시시로가 부대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731 부대는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을 하는 잔혹한 부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실험 대상을 통나무라는 뜻을 가진 마루타라고 불렀으며, 마루타는 즉 이들을 사람이 아닌 실험 재료로 봤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험을 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저온에서 몸의 세포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몸의 일부만 얼리거나 총기관 통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람을 불러 모은 뒤 마구잡이로 총을 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부러 바이러스균을 투입해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살펴보기도 하는 등 매우 잔인한 실험들만 골라서 했다고 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생체 반응을 더 자세하게 관찰한다는 이유로 모든 실험이 마취도 없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실험 도중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실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피해자들 중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조선인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끔찍한 실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